자, 주택임대소득 전면과세에 대한 내용인데요. 2020년 1월 7일에 국세청에서 발표한 자료죠. 이게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늦은 감이 있는데 워낙 많은 분들이 문의를 주고 계세요. 그만큼 월세를 받고 있는 임대인들 입장에서는 궁금한 내용이고 아주 관심사가 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중요한 내용 위주로 최대한 쉽게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2020년 주택임대소득 전면과세 세금 신고 첫 해라고 큰 제목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세무서하고 지방자치단체 모두 등록을 하면 다양한 세금 혜택을 제공을 하겠다는 것이고요. 그 내용은 이제 뒤에 되면 나오겠죠. 그리고 다주택자와 고가주택 등 고소득 임대사업자 중심으로 세무 검증을 강화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수익금액 2천만원 이하는 비과세였는데 올해부터는 수익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주택임대사업자도 신고를 해야 하는 첫 해라는 거고요. 그래서 요 소득은 작년 기준 소득이죠. 작년 기준 소득. 원래 작년 소득을 올해 이제 소득세를 신고를 하죠. 그래서 19년 기속분에 대한 주택 임대 소득 2천만 원 이하일 경우에도 사업자 등록하고 신고를 해야 된다는 거고, 그리고 그런 주택 임대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 신고를 하든 안 하든 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를 부과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뒤에 또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사업자 등록도 해야 되고, 이 주택임대 사업자는 또 2월 10일까지 또 늦었습니다. 2월 10일까지 수익 금액 등의 사업자 현황을 또 관할세무서에 신고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신고를 하라는 거고, 그리고 그렇게 신고를 한 후에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그러니까 2019년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신고를 하고 납부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고 그렇게 소득세 신고를 한 후에는 고가주택이나 다주택 임대사업자 중심으로 세금 신고를 했더라도 세무 검증을 철저히 하겠다. 똑바로 신고해라 이거죠.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내용이고, 올해 수익금은 2천만 원 이하 주택 임대소득에 대한 전면과세를 시행한다는 거고요. 근데 모든 주택 임대 소득자가 신고를 하는 건 아니고 1주택자는 비과세입니다. 사업자 등록을 하지도 않으셔도 되고 또 마찬가지로 세금도 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때문에 1주택자인 분들은 해당 사항이 없는데 기준시가가 9억 초과 하면 하셔야 되고요. 한 채라도. 그리고 국외 소재주택 임대소득인 1주택이라도 있어도 과세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요 두 가지가 아니면 비과세니까 걱정 전혀 안 하셔도 됩니다. 사업자 등록도 안 하셔도 되고 세금 신고도 당연히 안 하셔도 됩니다. 비과세입니다. 비과세니까 1주택자인 분들은 해당 사항이 없으니까 마음 편히 놓으시고, 자, 월세 임대 수입이 있는 2주택 이상 2주택자 이상인 자는 월세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고, 보증금에 대해서는 비과세인데, 근데 3주택 이상인 사람은 월세에 대해서 당연히 과세를 하고, 또 보증금에 대해서 3억 초과하는 보증금에 대해서 간주 임대료로 과세를 한다는 겁니다. 과세를 한다는 거고, 그리고 이제 주택수가 중요하겠죠. 소유택수는 부부 합산해서 계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한 채, 아내가 한 채 있으면 1주택자로 해서 비과세 되는 게 아니고 2주택자로 보기 때문에 과세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특별한 거 없고요. 그리고 20일 이내 사업자 등록을 하셔야 되는데 2019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주택 임대를 시작하고, 또 올해에도 계속해서 주택 임대를 하는 경우에는 1월 21일까지 사업자 등록을 했어야 되는데 안 했으면 이제 가산세가 부과되고요. 그 가산세는 임대 개시일부터 신청 직전일까지 수익 금액의 0.2% 가산세가 부과되는데 그 전부터 10년 전부터 20년부터 계속 해오셨던 분들은 가산세가 어마어마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이전에 시작을 했더라도 가산세를 적용할 때는 2020년 1월 1일을 임대 개시일로 봐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익 금액은 다르겠지만 요 날짜 시작 날짜는 똑같다는 거 그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주택임대사업자가 세무서하고
지방자치단체 모두 등록을 하면 이제 등록 임대주택이라고 하는데 임대소득세,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취득세, 뭐 각종 세금을 혜택을 주겠다는 겁니다. 꼬시고 있죠. 꼬시고 있는데 요게 이제 등록 임대주택이라는 건데 임대 의무 기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단기가 있고 단기 4년이 있고 장기 8년이 있는데 요 등록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하게 되면 그 기간 동안 매매를 할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대로 매매를 하게 되면 과태료가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요. 그리고 월세 상한선도 5%를 초과할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대로 올릴 수가 없어요. 내 집을 갖다가. 그리고 또 표준 임대차 계약서라는 그런 계약서를 써야 되는 그런 제한사항이 있습니다. 이런 혜택도 있지만 제한사항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런 상황들을 따져보고 본인에게 유리하게 그렇게 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자 등록은 의무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의무적으로 하셔야 되는데 요 임대사업자 등록하는 거 지방자치단체에 말하는 겁니다. 요거는 좀 계산을 해봐서 나한테 조금이나 유리한 쪽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계속 꼬시고 있어요. 자, 임대소득세의 경우에 주택임대소득을 분리과세 신고를 할 경우에 가세 신고를 할 경우에 필요경비하고 기본공제 우대도 해주겠다 이겁니다. 등록임대주택 할 경우에 계속 꼬시는 거예요. 그리고 국민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국민주택은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입니다. 한 33평형, 4평형 아파트가 해당되겠죠. 그러면 또 감면을 또 해주겠다는 거죠. 계속 꼬시고 있죠. 꼬시는데 잘 따져보고 결정하셔야 된다. 무조건 등록한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아무튼 국세청에서 제시하는 게 등록임대주택일 경우에 등록임대주택일 경우에 필요경비 어떤 사업을 하게 되면 이제 매출이 있고 지출이 있고 그러면 그거를 빼면 이제 소득이 나오겠죠. 순수익이 나올 건데 요 지출이란 거는 지출도 증빙을 해야 돼요. 증빙을 해야 되는데 자기 사업에 맞게 사용을 해야 되고 그리고 세금 계산서를 끊는다든가 뭐 현금 영수증을 끊는다든가 어떤 그런 자료가 있어야 경비를 인정을 해줍니다. 그런데 요거는 이제 2천만 원 이하고 또 주택임대소득은 이제 어떻게 보면 영세 사업이라 보이기 때문에 일단은 경비를 그냥 둘 다 그러니까 등록임대주택일 경우에는 60% 그냥 인정해줄게 60% 사용한 걸로 해줄게 그런 거고 그런데 사업자 등록을 하더라도 50%는 네 그냥 경비로 썼다고 내가 봐줄게 이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기본공제는 요 필요경비를 이렇게 봐주는데도 또 기본적으로 그냥 그래 거기서 또 400만 원 또 빼줄게 또 그냥 사업자 등록만 한 경우에는 200만 원 또 빼줄게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렇게 혜택을 주는데 2천만 원 이하일 때 그런데 또 소형주택이다. 예를 들어서 소형주택일 경우에 등록임대주택일 경우만 해당이 되고요. 일반 사업자 등록만 했을 때는 해당이 안 됩니다. 해당이 안 되는데 소형임대주택을 임대를 하게 될 경우에 등록임대주택으로 만약에 4년 단기로 했을 경우에는 30%를 해주고 8년 장기로 했을 때는 75%를 또 감면을 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시를 보면 8년일 경우에 또 4년일 경우에 그리고 사업자 등록만 했을 경우에 각각의 소득은 전부 2천만 원을 가정을 해서 계산을 해보니까 장기 8년을 했을 때는 14만 원의 세금을 내고요. 2천만 원을 벌었을 때 2천만 원 매출이 있을 때 순수익이 아니고 그리고 4년 단기 임대주택을 했을 때는 39만 2천 원의 세금이 나오고 그냥 일반 사업자만 했을 경우에는 112만 원의 세금이 나온다는 겁니다. 112만 원 세금이 단순 계산했을 때요. 근데 요렇게든 아무튼 요 세 개든 아무튼 잘 따져서 하시면 되는데 뭐가 유리한지 잘 따져서 하시고 그런데 여기에 이제 숨어 있는 놈 있죠. 건강보험료라는 게 숨어 있습니다. 건강보험료라는 게 소득이 없다가 갑자기 소득이 생기면 건강보험료가 무지하게 나올 수 있다는 점 염두에 두시고 건강보험료가 국민연금 그거를 이 국세청에서 이야기를 안 했어요. 국세청 관할이 아니죠. 그거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하니까 나는 모르겠다. 아무튼 이렇게 신고를 하면 이런 혜택을 주겠다는 건데 건강보험료라는 게 숨어 있다는 거 그거 알고 계시고요. 그리고 자 주택임대사업 등록을 할 때는 꼭 세무서나 지방자치단체를 방문하지 않더라도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는데 등록임대주택 같은 경우 이 렌톰이라는 사이트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기서 등록을 하면
세무서하고 지방자치단체 함께 등록한 걸로 신청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나는 그냥 등록 임대주택 안 할란다, 4년 8년 너무 길다, 그런 분들은 사업자 등록만 하시면 홈택스에서 사업자 등록만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은 뭐 현황 신고하라는 건 아까랑 똑같은 내용이고요. 그리고 소득세는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된다. 그리고 원래는 종합소득세 신고는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인데 5월 31일이 일요일이니까 6월 1일까지 하루 연장해 줄게. 뭐 생색 아닌 생색을 내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아무튼 요 내용은 뭐 쉽고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은 자동 불러오기, 그러니까 우리가 연말정산을 해보시면 예전에 뭐 카드 조회하면 카드 사용액이 쫙 나오고, 보험 조회하면 보험이 쫙 나오고, 뭐 소득 조회하면 소득이 쫙 나는 뭐 그런 거를 제공하겠다는 겁니다. 뭐 별거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3주택 이상자, 이제 간주 임대료가 있죠. 보증금 3억 초과하는 거에 대한 간주 임대료 계산하는 이제 복잡한 식이 있는데, 그 간주 임대료를 간편하게 계산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 지금 2천만 원 이하일 경우에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에 선택을 할 수 있다고 했죠. 이 종합과세는 이제 소득에 따라서 6%에서 42%의 세율이 부과하고요. 분리과세는 이제 단일 세율입니다. 단일 세율 14%인데 이 둘 중에 2천만 원 이하일 경우에 이 둘 중에 유리한 거를 네가 선택해서 하면 된다. 적게 나오는 거 하면 되겠죠. 그거를 이제 비교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비교할 수 있게 해준다는데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아니고,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세금 신고를 하고 나면 특히나 고가주택자하고 다주택자 중심으로 수익금액 검증을 실시해서 이 사람들이 확실하게 성실하게 신고를 했는지 보겠다는 겁니다. 그 12, 16 부동산 대책할 때도 고가주택 사는 사람들 자금 추천 막 조사하고 잠재적 범법자를 보고 조사를 했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일단은 고가주택 9억 초과 고가주택하고 다주택자 집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은 신고를 하더라도 일단은 잘못 신고했다고 보고, 적게 신고했다든가 그렇게 보고 검증을 하겠다는 거죠. 철저하게 검증을 하겠다는 겁니다. 철저하게. 그래서 요런 5사례들이 있는데 다 잡아서 추징을 했다. 세금을 다 추징을 했다는 겁니다. 조심해라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신고 똑바로 하라고. 자, 그리고 마지막 경고, 무지무지하게 경고해놓고 이제 성실신고를 당부드립니다. 하여튼 성실하게 신고를 해라. 성실하게 신고를 하고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이기 때문에 성실하게 신고해라. 그게 최고의 절세다 라고 결론을 지어주시네요. 그래서 자, 정리를 하자면 일단은 1주택자 갖고 계신 분들, 1주택자 갖고 계신 분들은 신고 안 하셔도 됩니다. 신고 안 하셔도 되고 세금도 안 되니까 그냥 무시하시면 됩니다. 무시하시면 되고, 그런데 고가주택 9억 초과주택을 갖고 계신 분들은 1주택자라도 신고하시고 세금도 납부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국외에 소재한 주택인데 임대소득을 받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 그 외에 1주택자 분들은 신고를 안 하셔도 되고, 사업자 등록도 안 하셔도 되고, 세금도 안 내셔도 된다. 그리고 그 외에 2주택자는 월세 과세를 하고, 또 3주택자 이상은 보증금까지 간주 임대료로 계산을 해서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겁니다. 자, 뭐 쉽게 설명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결론은 세금을 내라는 거고요. 이 세금을 납부를 하게 될 경우에는 일단은 건강보험료란 게 갑자기 많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이러나 저러나 뭐 돈 벌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어떻게든 돈 벌기가 어려운 것 같은데 아무쪼록 잘 헤쳐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